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최근에 소수몽키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번 영상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전세계 국방비가 증가하여 방산업체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러 방산업체들을 유심히 보던 중 한 방산업체가 눈에 보였고 다른 방산업체들과 달리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식을 자세히 분석하여 저는 매수하기 시작했고 제가 왜 매수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3월 11일 미국 정부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우크라이나에 총 136억 달러의 지원금을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136억 달러 중 절반이 미국 국방부에 배정됐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하고 나토 동부전선에 미군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지원에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방산업체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국방 예산을 늘렸다는 점입니다. 국방비 지출이 총 7,820억 달러로 전년 회기보다 42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방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2021년 미국 의회 예산안 보고서를 보면 작년 5월경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국방비를 7,150억 달러로 잠정 책정했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 국방비가 약 9%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 참모총장은 국방비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인 1.7%에도 못 미치는 1.6% 증가했다면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를 중시하지 않고 국방비를 소규모로 증액한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국방비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바이든 당선 후에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선례가 생기면서 중국도 대만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기에 이렇게 침공할 경우 크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미국이 더 강하게 나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침공에서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끝난다면 중국도 해볼만하네 하고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꾸준히 국방비를 늘렸으며 경제성장 목표는 낮췄지만 국방비는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2019년 이후 전년 대비 최대 증가폭으로 상승시켰으며 미중 갈등에서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의 군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충돌한 적이 있고 2020년 미국에 의해 개멸된 IS가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듯 하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 나라들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경제, 사회 복지에만 집중했던 유럽 주요국들의 군사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70년간 이어온 군사정책을 180도 바꿔서 올해만 군사력 강화에 1,00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전범국가인 일본도 이번 기회를 군비 확충 타이밍으로 보고 러시아 위협을 핑계로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이번 전쟁을 계기로 100억 호주 달러를 들여 핵 잠수함 기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2021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미국의 국방비는 지금 그래프처럼 2위부터 10위까지 합쳐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당분간 전세계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고 그러한 돈들은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전세계 대부분의 국방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한테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S&P 지수와 대표적인 방산주의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최근 6개월간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이며 로키드 마틴, 노스룹 그루먼, 레이시온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S&P는 6개월간 5.4% 하락한 반면 로키드 마틴은 29%, 노스룹은 25%, 레이시온은 17%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ETF인 ITA와 PPA 또한 S&P 수익률과 반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방산 ETF의 보유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잘 아시는 종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방산주가 있어 그 종목을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회사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인 보잉입니다. ITA에서는 무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으며 PPA에서는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잉을 항공기 제작회사로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방산 매출 3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보잉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 세계 방산 매출 2위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레이시온한테 자리를 내주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방산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 부분을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보잉 전체 매출에서 45%가 방산 분야였지만 2021년에는 42.6%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산 매출은 1%가량 올랐지만 다른 사업 분야 매출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항공기 사업 분야 매출이 20%나 급등하면서 보잉 전체 매출에서 방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앞서 보셨다시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매출입니다. 2020년까지는 전세계 2위, 2021년에는 전세계 3위 방산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판매 나라 순위를 보면 1위가 미국으로 62%를 미국에서 판매합니다. 그 다음은 유럽, 아시아, 중동 순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방산주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고점을 뚫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국방비를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방산주 특징상 대부분의 매출이 정부로부터 나오는데 국방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매출에 크나큰 타격이기 때문이죠. 바이든은 국방비보다 사회복지 분야에 더 신경 쓰는 대통령이었고 당선되니 역시나 국방비를 동결하는 등 방산업체들한테는 안 좋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국방비를 이번에 크게 늘렸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많은 국가들의 군사정책을 변화시키고 있고 미국도 그에 따라 같이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보잉의 방산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세계가 국방비를 올리는 추세로 바뀐다면 국제 무기거래 비중에서 44%를 차지하는 보잉의 매출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들은 보잉과 로키드 마틴, 노스룹 그루먼과 L3 해리스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최근 6개월간 주가 흐름을 보면 방산주들은 평균 20% 이상 상승했지만 보잉만 16% 하락했습니다. 전혀 방산기업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항공기 사업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보잉 787 맥스 추락 사건 이후 보잉의 주가는 급락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항공사들이 운행을 중지하면서 보잉은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매출이 소폭 반등했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지만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모두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영 처리해놓은 부분이 2019년의 주가입니다. 만약 단순하게 지금 보잉의 주가가 2019년 평균인 350달러까지 오른다고 가정해볼 경우 95%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의 항공기 인도 대수를 봐보겠습니다. 항공기 추락 사건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에서 737 맥스 운항이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작년보다는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과 유럽이 해당 기종 운항을 승인했고 보잉의 큰 매출을 담당하는 중국과 홍콩도 21년 말 737 맥스 운항을 정식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보잉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 보잉은 수요 중대로 내년 말까지 737 맥스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라색 선은 기관들이 제시한 보잉의 타겟 주가 평균 가격이고 검은색 선은 현재 보잉의 주가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이후 거의 최대로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기관들의 타겟 주가는 그리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는 실제로 기관들이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전부 상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들은 21년 4분기에 보잉의 주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보잉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위부터 5위 기관들 모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총 보유량은 2.61%나 증가했습니다. 보잉은 보시다시피 꾸준히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 회사입니다. 2021년 들어 주식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동안 줄인 비율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20년 초반까지 배당을 했었던 배당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힘들었던 2019년에도 꾸준히 배당을 했던 기업이고
자사주 매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올해는 2019년보다 훨씬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다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잉 관련한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대규모 계약 관련 뉴스도 있고 기관들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잉을 투자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잉은 방산기업이라는 건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많은 방산업체들이 급등했지만 보잉만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지난 10년간 국제 무기 거래 비중에서 44.5%를 차지할 만큼 큰 방산기업이며, 방산 매출로만 따지면 19년, 20년에는 전세계 2위, 21년에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리오프닝 수혜주라는 건데요. 리오프닝이 된다면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항공기 발주량이나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잉 또한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조금씩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항공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년 만에 흑자 전환 및 방산 사업 부분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많은 분석가들이 2022년에는 보잉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 세계 국방비가 증가하면서 방산 사업 분야 성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률이 있다는 건데요. 보잉은 2020년 초반 배당을 중단할 때까지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었습니다. 2019년 회사가 힘들 때도 그것을 유지했는데, 2019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2022년에는 재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7.3%의 성장이 예상되는 항공산업 시장인데요. 2020년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7.3%면 상당히 좋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보잉을 투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한 것 말고도 보잉은 우주산업에 이미 깊숙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 크게 될 드론이나 에어택시 산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 공유해드렸지만 보잉을 $176에 첫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합니다. 아무리 그 주식이 바닥이라 생각해도 더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매매를 했지만 제가 사자마자 바로 오르는 주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종목을 발굴해 꾸준히 분할 매수했고, 시간이라는 우리들의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기다렸기에 시장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 영상만 보고 종목을 투자하지 마시고 꼭 각자가 보잉의 공식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